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화창한 3월 6일 금요일 불금데이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할 감사풍 행할 감사풍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 4.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가르쳐 주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균형의 법칙. 사용이 끝난 지혜는 어떻게 할까? 세상에는 균형의 법칙이라는 진리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치자. 하자. 그는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편 한약 제품을 한 달에 4천만 원어치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일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행복해지기는커녕 언젠가 실패를 맛보아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보물지도몹이라는 그 책도 마찬가지죠. 그 책을 만든 작가님이 와인을 남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한 달에 4천만 원어치의 한약 제품을 파는 지혜는 이른바 그 쓰임이 다한 지혜다. 이런 지혜는 언제까지나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저도 코코치님 덕분에 주식을 배우고 했는데 주식을 배우고 버핏 투자 실천 클럽에서 그래도 잘한다 하는 측에 속하긴 하는데 저는 잘한다라기보다는 제 방법을 터득한 거지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꼬꼬치님, 장 대표님 멋져요. 마스시타가 많은 책을 쓴 이유. 쓸모없게 된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보답이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혜를 나누어 준 것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균형의 법칙이다. 우주는 균형의 법칙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마스시타는 많은 책을 썼는데 바로 이 균형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을 통해 자신이 터득한 비즈니스 방법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 현재보다 더 많은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세무서는 행복의 신. 세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했다. 세금 또한 균형의 법칙에 해당한다. 자신의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확실하게 내면 결국 그 몇 배의 보답이 돌아온다. 따라서 나는 세무세에서 고지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있군요.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따위는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네, 저도 편법 따위는 생각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종종 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다니 그런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하지만 내가 절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절세 대책은 내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서 직원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찾아온다. 세무서의 감시가 엄격한 회사는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이 찾아온다. 이 또한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면 사업은 더욱 잘 된다. 사업에 있어서 세무서란 복을 관장하는 신의 다름 아니다.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세금은 매우 중요한 돈. 저는 매달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세금이 매우 중요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오피스텔 목동에 있는 되게 고급적인 오피스텔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 세금 내기가 되게 어려웠었나 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필요했었을 텐데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시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업가는 안정된 사회 기틀 안에서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안정된 사회에는 깨끗한 도로, 튼튼한 다리 등 사회 간접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경찰이나 소방서 직원들도 필요하다. 이처럼 잘 정비된 회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이 바로 세금이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겠다는 생각은 사업가로서는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와도 같은 커다란 잘못이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을 때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 세상에 남겨둘 뿐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 해도 임종에 이르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라. 성공과 실패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서 일본 최고 부자에 10번이나 올랐던 마쓰시타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17세 때 전등회사 직공으로 들어가 기술을 익힌 뒤 공장을 차려 성공의 씨앗을 심었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고노스케를 닮아라 라고 훈계하고 경영자들은 마쓰시타 주의란 새 용어를 만들었다. 마쓰시타 회장은 내가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90세가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을 합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지만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 데 노력함으로써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공의 비결을 말했다. 정말 멋집니다. 외부에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우주의 중심에서 보내주는 지혜. 이미 쓰임이 다한 지혜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 가르쳐 준다는 표현에서 자칫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누구나 그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 잊고 있을 뿐이다. 내게 그런 지혜를 배우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는 모두 처음부터 알고 있는 지혜다. 단지 내 말이 계기가 되어 잊고 있었던 것을 되살렸을 뿐이다. 견인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중심에는 매우 거대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과 사람의 마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우주의 중심으로 그 지혜를 찾아가면 된다. 또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는 우주의 중심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이게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 외부에서 답이 찾아오는 견인의 법칙.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우주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모두 같은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이는 가르치거나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도 갖고 있다. 어떤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능력에는 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업 경영에도 효과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머릿속으로 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로부터 그 해답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견인의 법칙이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적절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찾아온다.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누군가 그 해답을 갖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견인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반드시 아이디어는 찾아온다. 멋지네요.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서로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직원 간 인간관계가 매우 좋다. 서로 갖고 있는 지혜는 아낌없이 공유한다. 나는 2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법칙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인색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쓰임이 다한 지혜를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또 다른 지혜가 내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은 점점 순조롭게 풀린다. 구체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라. 매출을 올리는 간단한 방법.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올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마다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인지 목표를 세운다. 매출 예측 계획서는 대출을 위해 은행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을 짠다.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것인지 생각할 때는 2배, 3배, 4배라는 식으로 소리내어 말한다. 그렇게 4배라고 말한 순간에 문득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4배라는 목표에 내 자신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계획을 세운다. 목표를 정했으면 실천 방법을 생각하라. 예를 들어 막연히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든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조차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하코네로 가고 싶은 것인지 뉴욕으로 가고 싶은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두지 않은 것이다. 행선지가 정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뉴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위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 목표를 말로 표현하다 보면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생각하는지,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를 들렀다가 갈 것인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어느 날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4배 이상 매출을 올리겠다고 결심했으면 4배라는 목표에 끈을 사업해 4배라는 목표에 끈을 연결해 가볍게 잡아당긴다. 처음에는 그 끈이 꼬이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날마다 잡아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끈은 매출 4배를 향한 최단 거리로 팽팽하게 당겨진다. 이때 여러분은 그 끈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여행을 가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즐겁게 살고 싶어 이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표를 표현해보자. 흥미로운 사실은 그 끈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속의 법칙. 저축 과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10년이면 집 한 채를 마련하고픈 사람들은 통상 저축을 시작한다.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너무 신나요. 20년이면 7,200만 원. 마침내 주택 마련 자금을 모았을 때 어느덧 정년이 된다. 이 같은 재테크 방법은 옳은 것일까? 정년이 되어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너무 늦지 않은가? 주택을 마련하고픈 사람은 나는 행복해.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풍족해. 라는 말을 1000번 이상 소리내어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해 저축 과정에서 가속의 법칙이 적용된다. 가속의 법칙에 따라 가속이 붙으면 빠른 속도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항상 다음에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 중간중간에 일정한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중간 목표로 삼은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다음 장소로 향해야 한다. 가속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중간 목표로 삼은 지점에서 쉬어버리면 나태해지기 쉽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긴장하기 마련이다. 강이 범람하는 이유는 강물이 충분하게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많이 저장될수록 범람할 때의 기세가 크다. 반면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는다. 강물을 저장하는 것과 자신의 목표를 잠자코 마음속에 갈무리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내부에 저장하면 이윽고 엄청난 기세를 이루어 외부로 배출된다. 그동안 열심히 저장했는데 최종 목표에 이르기 전에 덜컥 발설함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운 좋은 사람은 부탁도 많이 받는다. 회전 현상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좋은 일. 회전 현상이 시작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계속 부풀어진다. 가속의 법칙에 따라 목표를 향해 가는 속도가 빨라짐과 동시에 자신의 상황이 도움이 되는 일이 계속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놀라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진다. 제일 좋은 건 가속의 법칙과 회전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합니다. 생각은 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신이 예비해둔 미래의 선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은 신이 예비해둔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다. 신이 일부러 안겨준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물며 이 같은 선물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것이기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리 없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즐기는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부탁한 일 때문에 특기 분야가 생긴다. 운세를 좋게 만들려면 무슨 일이든 기세 있게 처리해야 한다. 부탁받은 일은 모두 기세 있게 처리해야 한다. 특기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만들어진다. 즉,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그 분야가 자신의 특기가 되는 매우 행복한 상황을 맞이한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봐. 이렇게요.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일상생활에서 즐거우면 밝은 인상으로, 분노하면 찌그러진 인상으로, 슬프면 어두운 인상으로 변한다. 성격이 날카로워 자꾸 인상을 쓰면 이마의 양쪽 눈썹 사이가 닫혀져 복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 에구머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즐겁게 웃어야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데 기술이나 지혜는 필요하지 않다. 성공하는 데는 기술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능력한 사람이 성공한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어떤 가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결심을 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는 언젠가 그 정도의 재능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런 비판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파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뭔가 재밌는 일을 찾아다닌다. 주위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계속 제공해준다. 무능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미리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주장하며 기타를 놓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잘못된 세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무엇인가 해보려 한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하면 가난의 파동이 발생한다. 반면에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둘은 모두 파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퍼져나간다. 풍요의 파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가난의 신을 몰아내는 간단한 방법. 가난의 신을 몰아내려면 나는 행복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나는 풍족해. 말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도구나 뛰어난 재능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노력 따위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행복해질 수 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인생에 반성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맞아요. 나는 파티를 자주 연다. 누구나 자신이 주관한 파티를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번 파티를 열어보면 도저히 완벽하게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으니까. 멋있다.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라. 남자에게 호감을 얻는 법칙. 어머니의 모습을 상냥하고 아름다운, 여자다운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마더 컴플렉스 환자라 합니다. 남자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단순히 다 상냥하고 여자다운 것만으로 부족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남자가 엄격하게 꾸짖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 합니다. 호감을 얻는 여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밝고 화려한 추녀입니다. 거리로 나가 연인들을 잘 관찰해보자. 모든 여자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멋진 남자는 대부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녀와 팔짱을 끼고 다닌다. 하지만 그녀들의 특징은 모두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전해요. 미모에 자신이 없다면 큰 마음 먹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해보라. 맞습니다.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행동하면 결점도 빛이 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여자에게 인기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도 자신감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투도 있습니다. 폭주족의 리더가 인기 있는 이유는 리더십, 행동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라, 가자 이런 식으로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는 사람은 여자의 눈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냥 내게 맡겨. 오. 적극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말은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일에 집중하는 남자. 팔뚝에 핏줄, 실핏줄, 아니 굵은 핏줄이 잔뜩 서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팔 걷어붙이고 하얀 셔츠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카리스마님 때문에 하얀 셔츠 입은 남자가 다 좋습니다. 저는. 성공의 파동에 영향을 받아라. 디바인 매트릭스. 성공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파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석에서의 자력과 같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강해진다. 역시 끼리끼리 모이나 봅니다. 여자에게 인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을 다해 일하라. 나는 일이 정말 즐거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 멋집니다. 남자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여자는 사랑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집요하게 애정을 쏟는 남자가 여자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런 사람 싫습니다. 여자는 항상 백마를 탄 남자 왕자님을 동경한다. 남자는 그런 왕자님이 되면 된다. 회사의 왕자님, 폭주족의 왕자님.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집단의 왕자님이 되면 된다. 왕자님, 어서 오세요. 집안일은 당신이 맡아. 나는 집안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밖에서 힘차게 싸울게. 이렇게 말하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 부인들이 불평을 할지도 모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여자는 자기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이토이토리 대표님의 1% 부자의 법칙, 천호의 법칙을 잘 읽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불금이라서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